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종달새 책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 독자분들께 먼저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기에 서로를 아프게 하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비밀과 오해로 점철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진정한 안부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등을 돌렸던 자매가 낡은 고향집에 내려가서 숨겨진 가족의 상처와 진실을 마주하며 만나게 되는 치유의 기록입니다. 우리 시대의 평범한 엄마이자 딸, 그리고 누군가의 자매였던 주인공인 정미숙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 자신의 안부를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 모두의 가족, 그 안에서 상처를 딛고 피어나는 사랑과 이해, 그러다 마침내 나 자신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용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와 따뜻한 공감으로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미숙의 하루는 6시 정각, 알람 소리보다 정확하게 스스로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했다. 햇살은 아직 비스듬히 아파트를 비껴갔고 거실은 그녀의 인생만큼이나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65세. 교직에서 물러난 지 3년, 아들은 일찌감치 독립해 어엿한 가정을 꾸렸다. 미숙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저 조용히 흘러가기를 바랐다. 특별할 것 없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아침밥을 먹고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며 시간을 보냈다. 마치 모든 감정을 절제하고 사는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고요하고 차분했다. 며칠 전부터 왼쪽 어깨가 뻐근하게 쑤셔왔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덤덤하게 생각하며 어깨를 주무르는데 손안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예고도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미영. 망설임이 섞인 숨을 휴 하고 내쉬었다. 액정의 불빛이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듯 깜빡였다. 미영이라니. 근 5년 만이었다. 그 아이에게서 전화가 올 일이 뭐가 있겠는가. 보나마나 고향집 이야기일 것이다. 아니면 또다시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는 걸까? 미숙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너머에 두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미영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 같았다. 어쩌면 미영은 미숙에게 있어 풀리지 않는 매듭이자 끊어진 인연의 조각이었다.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미영아. 미숙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해서 미숙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침없고 가시 돋쳐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고향집 이야기였다. 언니, 고향집 좀 정리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젠 팔아야지. 팔아야지라는 미영의 말에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여름이면 대청마루에 앉아 수박을 깨먹던 추억의 장소이자 겨울밤 아궁이에 불을 지펴 손을 녹이던 온기의 기억이었다. 동시에 그 집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게 박힌 결코 꺼내고 싶지 않은 어떤 날카로운 파편이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다. 그날의 아린 기억이 마치 뿌리 뽑히지 않은 잡초처럼 미숙의 발목을 칭칭 감았다. 마치 봉인되었던 비밀스러운 과거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에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미영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언니는 맨날 그래. 그렇게 피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한다는 말 맞았다.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그저 외면하는 것. 그것이 미숙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결국 미영은 참지 못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뚝.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뚝 끊기는 소리. 미영의 태도에 기가 막힌 미숙은 손에 든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았다. 그 소리가 너무나 크게 울렸다. 거실은 온전히 미숙 혼자였다. 텅 빈 공간에서 문득 진한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녀는 멍하니 거실 바닥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먼지 하나 없는 마룻바닥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림자처럼 어두웠다. 저편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왔다. 막장 가족 드라마였다.
배우들은 서로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쏟아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사랑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낯뜨거운 대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미숙의 입술에서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가족이라 그녀에게 가족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 같았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뒷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와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TV 속 가족들의 이야기가 뻔한 해피엔딩으로 치닫는 동안 미숙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맴돌았다. 마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내면의 독백처럼 힘없는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나는 우리 가족을 잊은 적이 없어. 다만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애써 눈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었을 뿐이다. 어쩌면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며칠 후 고향 가는 버스에 몸을 실은 미숙의 마음은 차마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를 오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겹던 풍경들은 어느새 낯설고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빠르게 변한 세상처럼 어쩌면 미숙과 미영 그리고 이 가족의 삶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도착한 터미널에는 이미 미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빛 코트 위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신 와 있었네. 응, 빨리 왔어. 라는 건조한 대화만이 오갈 뿐이었다. 마치 잔뜩 웅크린 길고양이들처럼 두 자매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웠다. 오랜 세월 침묵하며 쌓아온 벽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도착한 고향집은 그야말로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의 덮개가 앉은 녹슨 철대문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았다. 담쟁이 넝쿨은 집의 한쪽 벽을 온통 휘감아 창문까지 덮었고 빗물에 씻겨 빛이 바랜 기와 지붕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위태로워 보였다. 마당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무릎까지 자란 잡초들로 무성했고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낡은 장독대는 어릴 적 엄마의 손때가 묻어있던 기억 속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미숙은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서성였다. 이곳은 그녀의 유년기와 청춘이 담긴 집이었다. 동시에 그녀가 가장 벗어나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했다. 사랑과 아픔이 뒤섞인 모순된 공간. 휴, 여전히 잡초 대거리네. 미영이 한숨을 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감정을 끄집어내는 신호탄처럼 터져나왔다. 미영은 이내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언니는 역시나 변함없이 여유롭네. 나는 이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달려왔는데. 미숙은 대꾸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놓고 이제 와서 여유를 논하다니. 속으로는 수많은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삼켜냈다. 그때 미영의 시선이 마당 한구석에 우뚝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로 향했다. 굵은 가지들은 겨울을 맞아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작년에 따지 못한 붉은 감들이 몇 개 매달려 있었다. 이 감나무도 여전하네. 언니는 항상 이 감나무 꼭대기에 달린 감만 따먹으려 했잖아. 아버지가 못 올라가게 했는데도 기어이 올라가서. 미영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어릴 때부터 언니는 늘 아버지 편이었지. 뭘 해도 언니만 예뻐했고 언니 말은 무조건 믿어주고. 아버지가 우리 둘만 있는 데서는 얼마나 무뚝뚝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언니는 모를 거야.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겠지. 미영의 목소리에는 해묵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미영의 날카로운 말들은 미숙의 심장을 쿡쿡 찔렀다. 미숙은 애써 외면했다. 늘 미영의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불편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맞이의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꾹꾹 눌러 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엄한 눈빛, 회초리 소리에 떨었던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걸 묵묵히 받아들이던 어머니의 조용한 뒷모습, 특히 아버지의 매서운 얼굴이 떠올랐다. 한 번은 미영이 유리창을 깨뜨렸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영에게 걸어가 따귀를 때렸다. 어린 미숙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정작 자신이 나서서 막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저 미영이가 잘못했으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깨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숙은 그날의 어머니 눈빛을 기억한다. 투명하게 슬프고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아니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눈빛은 단순히 미영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미숙은 불현듯 어머니의 그 눈빛이 마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슬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숙은 무심코 마당 한편에 쌓인 낡은 살림살이 더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구니에 담긴 달코 다른 고무장갑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새빨간 색이었던 고무장갑은 세월의 발에 연한 분홍빛으로 변색되고 여기저기 진득하게 녹아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부엌에서 쓰고 텃밭에서 일하며 손에 꼭 끼고 살았던 바로 그 장갑이었다. 그 장갑은 어머니의 희생을 상징하는 듯했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일단 안에 들어가자.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미숙은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미영은 미숙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쏘아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뒤따랐다. 낡은 현관문이 열리고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묵혀있던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곰팡이 냄새가 미숙의 코끝을 스치는 순간 잊고 있었던 또 다른 과거의 문이 조용히 열어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집안에는 감나무 꼭대기에 감처럼 숨겨져 있던 가족의 더 깊은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는 단순히 묵은 때가 아니라 미처 풀지 못한 가족의 응어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온통 차갑고 퀴퀴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마루는 발자국 하나 없이 먼지가 수북했고 거실에는 신문지로 덮인 가구들이 낡은 천막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미숙은 마스크를 찾아 착용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환기부터 시키자. 그녀의 말대로 창문을 활짝 열자 묵은 먼지들이 햇빛을 받아 춤을 추듯 공중으로 떠올랐다. 미영은 코를 막으며 투덜거렸다. 이 먼지 좀 봐. 누가 봐도 아무도 안 살았던 집이야. 뭐 대단한 유산이라도 남겨둔 줄 알았더니. 미영의 비아냥거림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거의 매듭이 존재했다. 그녀는 여전히 언니 미숙을 향한 벽을 허물지 않고 있었다. 미숙과 미영은 신문지를 걷어내고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다. 바랜 소파와 다리 하나가 흔들리는 탁자, 유리문이 깨진 장식장, 그 모든 것이 이 집의 역사를 대변하는 듯했다. 미영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미숙과 미영 그리고 젊은 시절의 부모가 있었다. 그 시절의 부모님은 뻣뻣한 양복과 단정한 한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사진처럼 정지된 채 고정된 역할만 수행해 온 듯 보였다. 이것도 내다 버려야 하는 고물이지. 미영이 아무렇지 않게 사진첩을 옆에 놓으며 말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사진 속의 젊은 부모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들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고 사진 속 공간에서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 시절의 부모님도 그들 나름의 고통을 겪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미숙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어쩌면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가 깊어지고 거실 청소를 마친 그들은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은 부모님이 쓰던 방이었다. 굳게 닫힌 벽장 문을 열자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묵직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그곳에는 낡은 이불과 옷가지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미영이 먼저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통장 몇 개와 도장 그리고 먼지가 뿌옇게 쌓인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엄마 일기장인가? 엄마가 이런 걸 썼었나? 미영이 의아하다는 듯 일기장을 들었다. 어머니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시던 분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할 시간이 없었던 분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을 움직여 자식들을 먹이고 살리느라 글을 쓸 겨를조차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 아니었던가. 그 시절의 많은 어머니들처럼 말이다. 미영은 몇 장 넘겨보다가 재미없다는 듯 내려놓았다.
글씨도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그냥 둘까?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날은 미숙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미영이 드라마를 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숙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거실로 나섰다. 미영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TV는 공허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아까 발견했던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체는 삐뚤빼뚤하고 간혹 맞춤법이 틀린 곳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는 듯했다. 며칠치 일기를 넘기다 미숙은 멈칫했다. 1975년 5월 10일. 미숙이가 오늘 또 학교에서 착한 어린이 표창을 받아왔다. 선생님도 착하고 똑똑하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미숙이는 어쩜 저리 착할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리다. 너무 착해 때론 안쓰러울 정도다. 저 작은 아이가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어미는 그것이 그저 걱정스럽기만 하다. 늘 웃는 얼굴 뒤에 숨기고 있는 눈물이 많은 아이 같아서 언젠가 미숙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나는 그저 이 아이가 남들처럼 투정도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인데 이 어미의 욕심일까? 미숙은 일기장을 읽다가 미숙이는 너무 착해 마음이 아프다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보며 숨을 멈췄다. 무뚝뚝한 아버지와 늘 일에 지쳐있던 어머니는 미숙에게 언제나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행동해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는 그저 집안일에 매여 속 깊은 이야기는 전혀 알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미숙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까지도 칭찬으로만 생각했던 착한 맞이라는 굴레가 어머니에게는 걱정이었다니. 미숙은 자신에게 언제나 옳은 길만을 강요했던 것처럼 보였던 부모님의 사랑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방식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두운 거실에서 미숙의 작은 흐느낌이 희미하게 울렸다. 마치 가슴에 박혔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듯했다. 미숙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견고한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어머니의 진정한 안부였다. 그 안부에는 미숙이 평생 그리워했던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는 지독하게 아프고 쓰라린 깨달음의 과정이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이었다. 너무 늦게 발견한 진실 앞에서 나는 나를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고요했던 고향집은 어머니의 일기장 하나로 인해 미숙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미영은 아직도 퉁퉁 부어있는 언니의 눈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눈이 왜 그래? 어젯밤에 혹시 유령이라도 봤어? 미영은 무심하게 농담을 던졌지만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여 커피를 준비했다. 미숙은 어젯밤 읽은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을 미영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어머니가 미숙의 착함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언니인 미숙에 대한 오랜 원망을 품고 있는 미영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어쩌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입을 열기가 망설여졌다. 그녀는 언니가 아닌 미숙이라는 한 인격체로서 미영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미숙과 미영에겐 어제 저녁 서로에게 내뱉었던 가시돋친 말들이 이미 쌓여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미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언니, 우리는 정말 너무 다르지? 언니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해. 늘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는 척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벽이었어. 언니 때문에 숨이 막혔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니를 향한 억압된 분노로 이글거렸다. 어릴 적부터 언니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완벽하게 살아왔잖아. 난 그저 언니 옆에 붙어 있는 실패작 같았지. 언니의 그림자에 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언니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늘 언니만 잘났다고 혼자 다 감당하면서 왜 나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거든. 미영의 말은 거침없이 미숙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미숙은 뜨거운 커피잔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상처? 미영의 말에 미숙은 억울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자신은 그저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모범을 보이려 애썼을 뿐인데 그것이 동생에게 상처가 되었다니. 평생을 착한 맞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살아온 미숙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했단 말인가? 하는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내가 상처를 줬다고. 나는 그저 늘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난 그렇게 된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아무도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럼 나도 나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없잖아.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참지 못하고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메마른 줄 알았던 눈물샘이 감정의 기복을 따라 터져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흘러내리는 눈물방울들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작은 원을 그렸다. 미영은 언니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다. 강인하고 무심한 언니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 미영의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언니의 눈물은 미영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균열을 일으켰다. 언니 울어? 언니가 우는 거 처음 보네. 미영의 목소리도 어느새 힘이 빠져 있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서운함과 미움이 언니의 눈물 앞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미숙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억눌렸던 말을 토해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된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게 옳은 일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정말 몰랐어. 미영은 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은 결국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다. 울음 속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와 오해가 뒤섞여 있었다. 자매였지만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외로워했는지 몰랐던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다. 미숙은 어젯밤 어머니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자신의 착함을 걱정했다는 그 구절이 지금 미영의 원망과 겹쳐졌다. 어머니도 미영도 그리고 미숙 자신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파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모든 가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진실 앞에 그들은 무력해졌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살았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각자의 상처 속에 갇혀 외로움에 허덕였다. 미숙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동생에게 벽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미영은 언니가 가진 책임감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언니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서러움만을 탓했다. 비록 지금 당장 서로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날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서로의 마음의 문에 작은 틈이 생겼다. 그 틈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오전 내내 미영과 겪었던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이었을까? 미숙은 오후 내내 좀처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생 미영이 퍼부었던 날카로운 말들과 그 순간 떠올랐던 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어젯밤 일기장에서 마주한 어머니의 진심.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숙은 주방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둥지를 짓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도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자신은 아직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거실 한편에 있던 미숙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들, 세훈이었다. 순간 미숙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미영과의 대화로 잔뜩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들과의 대화는 또 다른 지뢰밭 같았다. 세훈은 언제나 엄마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다. 미숙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가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감정이 아들에게 전달될까 조심스러웠다. 아들. 웬일이니? 세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바빴다. 딱딱한 목소리에서 기계적인 태도가 느껴졌다. 엄마, 혹시 지금 고향집에 있어요? 제가 몇 번 연락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길래 큰일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엄마가 말했던 보험 서류,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요. 혹시 엄마가 가지고 있는지. 미숙은 아들의 건조하고 형식적인 말투에 서운함이 파고들었다. 보험?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한테 먼저 안부라도 묻는 게 도리 아니니? 내가 고향집에 온 건 어떻게 알았고? 미숙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미영과의 다툼으로 예민해진 마음을 세훈에게 그대로 쏟아내고 말았다. 통화 속의 아들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울컥했다. 세훈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또 왜 그래요? 제가 바빠서 그렇잖아요. 매번 제가 엄마한테 보고라도 해야 돼요? 엄마는 너무 간섭하려고 해요.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본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왜 이러냐고요. 세훈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잖아. 제가 힘들게 일하는 건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람 잡냐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함께 억눌렸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쿵. 미숙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아들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자기 생각만 한다. 사람 잡는다. 그 말들은 아까 미영이 했던 말들과 겹쳐지며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미숙 자신을 비추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를. 내가 내 부모에게 그랬었구나. 엄마 말 끊고 아버지 피하고. 미숙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과거의 한 장면이 있었다. 10대 시절 미숙은 늘 어머니의 잔소리를 간섭이라고 여겼다. 어머니가 늘 하던 말씀이 있었다. 미숙아, 언니니까 동생들 잘 챙기고 밥은 거르지 말고. 미숙은 그 말들을 흘려들었다.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그녀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엄한 모습이 싫었고 곁에 다가가는 것을 주저했다. 세훈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 자신이 과거 부모에게 했던 행동들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졌다. 딸로서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과 이제 엄마가 되어 아들에게 똑같은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 세대가 바뀌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깊은 단절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미숙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과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의 안부를 물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너무 무심하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이 집에 묵혀있던 오래된 상처가 비단 미숙과 미영 자매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미숙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과거의 자신을 끌어안고 현재의 자신을 다독였다. 마치 자신이 엄마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아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부모님 또한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미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수많은 시간이 이제야 비로소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듯했다. 이 모든 깨달음은 그녀가 엄마가 된 후에야 비로소 얻게 된 것이었다. 어둠이 고향집을 감쌌다. 마당 가득 잡초가 무성했던 낮의 모습은 밤의 장막 아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희미한 불빛만이 새롭게 단장된 거실을 비추고 그 속에서 미숙과 미영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미숙의 머릿속은 온종일 아들 세훈과의 통화 내용으로 복잡했다. 엄마가 된 후에야 깨달았던 그 쓰디쓴 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부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들 역시 자신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다. 동시에 오늘 미영이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의 의미도 비로소 가슴에 와 닿았다. 동생의 비난이 단순히 미숙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골마터진 자매의 상처였다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긴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미영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언니, 우리 그땐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랬을까? 미영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체념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마치 어린 시절 풀리지 않던 숙제를 이제야 풀어내듯 해묵은 의문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듯했다. 미숙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의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온몸으로 퍼졌다. 아들 세훈과의 통화,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얻은 깨달음 덕분이었을까? 이젠 미영의 질문에 조금은 솔직하게 답할 용기도 생겼다. 그땐 말하면 다 깨질 것 같았어. 미숙은 힘들게 말을 이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들 그랬어. 아버지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자매도 그랬고, 그래서 무서웠어. 내 감정을 털어놓으면 모든 게 다 부서지고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어. 미숙은 자신의 어깨에 얹혀있던 착한 맞이라는 짐의 무게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는 미영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늘 착해야 했고 완벽해야 했어. 그래야만 부모님이 날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미영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 미안하다. 미숙의 미안하다는 말에 미영은 깜짝 놀라 언니를 바라봤다. 언니는 언제나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며 감정을 숨겨왔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녀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언니, 미영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언니를 불렀다. 나는 언니가 강한 사람이라서 부러웠어. 항상 모든 걸 혼자 이겨내는 언니를 보면서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 같았거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언니 그림자에 가려진 동생 같았어. 미영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언니를 향한 원망 이면에 자리한 깊은 부러움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어쩌면 그동안 자신은 언니에게 미움이 아닌 미숙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던 존경이라는 감정을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지는 않았다. 물리적인 거리감은 여전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다.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비난했던 낮과는 다르게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지가 된 듯했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들이 앉아있는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사과라는 명확한 단어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장 깊이 있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었다. 서로의 눈물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통해. 미숙은 잔에 담긴 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녀만의 고요한 독백이었다. 가족은 결국 다시 밥을 같이 먹게 되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도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인연이라서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다시 함께 식탁에 앉아 온기를 나누는 일.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안부였다. 미숙의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평생의 짐처럼 느껴졌던 착한 맞이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완벽한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완벽한 가족이란 없다는 것을, 그저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고향집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진 듯했다. 해묵은 먼지가 걷히고 햇살이 집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미숙과 미영은 간밤의 대화 덕분인지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이제는 날 선 대화 대신에 조용히 청소하고 집 안팎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미영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마당에 잡초를 뽑았고 미숙은 낡은 창문을 닦으며 창밖을 내다봤다. 문득 미숙의 시야에 마당 한 구석에 우뚝 서 있는 감나무가 들어왔다.
어릴 적 언니에게 감을 양보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과 그 위로 위태롭게 감을 따라 올라가던 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그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열매가 맺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집으로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앉은 익숙한 얼굴은 세훈이었다. 세훈아? 미숙은 놀라 손에 들었던 걸레를 떨어뜨렸다. 미영 역시 놀란 표정으로 삽질을 멈췄다. 세훈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숙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어제 전화통화 이후 끊어졌던 대화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엄마의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온 것일까? 엄마 괜찮은지 궁금했어요. 어제 제가 전화 끊고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더라고요. 세훈은 마른 세수를 하며 머쓱하게 웃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무심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할머니 집이라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됐고요. 세훈은 어색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그의 등 뒤로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미숙은 겉으로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뜻밖의 방문에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사랑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평생 아들에게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그녀는 아들의 이런 솔직한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세훈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엄마, 혹시 국 끓일 재료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국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요. 미숙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미영은 빙긋 웃으며 세훈에게 재료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세훈은 서툰 솜씨로 냄비를 들고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미숙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낯선 모습이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의존하기만 했던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아들이 이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미숙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고향집 부엌을 가득 채웠다. 오랜만에 세 식구가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세훈은 묵묵히 국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지했다. 이 집 그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 물건들을 보니까 엄마도 참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세훈은 미숙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 어렸을 때 엄마가 하도 엄하게 하셔서 엄마는 저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완벽하기만 바라고 저한테는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세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세훈의 말에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진심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아들 역시 자신에게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미숙은 그동안 아들에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을 눈물을 참으며 힘겹게 시작했다. 세훈아, 사실은 엄마도 몰랐어. 엄마는 그저 부모님 말씀대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너에게도 늘 모범적인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너에게는 오히려 간섭이었고 부담이었겠지. 미숙은 목이 메었다. 엄마는 세훈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무 서투르게 사랑을 표현했어. 미안하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채찍질했던 것 같아.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셔서. 세훈은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모범적이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저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엄마가 아프지 않기를, 이제는 엄마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바라는 듯했다. 그 말에 미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비로소 평생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진정한 고백을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홀로서기를 위한 해방의 메시지였다. 세훈아, 넌 내 자식이지만 내 거는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놀란 듯 미숙을 바라보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 돼. 엄마는 그저 내 뒤에서 묵묵히 너를 응원할게. 더 이상 널 가두려 하지 않을게. 내가 내 품을 떠나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이젠 온전히 응원하고 싶어. 마치 지난 세월 부모님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해주지 못했던 말들을 미숙이 자신의 아들에게 건네는 것 같았다. 그 말은 세훈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고 미숙 자신에게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주문이 되었다. 그들은 그저 마주보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툰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그 공간에서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있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오해를 풀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사과 없는 사과의 시간이었다. 고향집 정리는 마지막 물건 하나까지 정리하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가구들을 깨끗하게 닦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하는 지난한 과정은 마치 미숙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았다. 한때는 미영과 날카로운 말다툼을 벌였던 것일은 이제 햇살이 가득 들어와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래된 상처와 오해로 얼룩졌던 자매의 마음은 어느새 깨끗이 닦인 유리창처럼 투명해졌고 아들 세훈과의 어색한 관계도 희미한 안개가 거치듯 맑아졌다. 집안 곳곳에 묻어있던 세월의 흔적들은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라 지난날을 고스란히 간직한 추억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삐걱이던 마루는 닦을수록 윤이 났고 한때 먼지로 뒤덮였던 부엌 싱크대는 어머니의 숨결이 깃든 듯 따뜻했다. 드디어 집을 떠나는 날 아침 고향집은 처음 왔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담쟁이가 드리웠던 창문에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잡초 무성했던 마당은 말끔히 정리되어 맨땅이 드러났다. 버려야 할 물건들은 트럭에 실어보냈고 가져갈 것들은 소박하게 쌓여 있었다. 현관문을 잠그기 전 미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텅 비어버린 공간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와 부모님의 무뚝뚝한 질책 그리고 자매의 속삭임 같은 환청을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원망스럽거나 아프지 않은 그저 따뜻하고 아련한 기억의 잔상들이었다. 미숙은 현관 앞에 서서 낡은 나무 식탁을 쓰다듬었다. 어렸을 때 이 식탁에 앉아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었고 아버지가 사온 사탕을 나눠 먹었으며 미영과 함께 숙제를 하다 졸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던 가장 뜨거웠던 공간이었다. 이제 이 식탁도 새 주인을 찾아 떠나야 한다. 미숙은 가슴 한편에 자리한 아릿한 아픔을 애써 꾹 눌렀다. 그리고 문득 이 식탁처럼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기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숙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 속에는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비로소 얻게 된 평화가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우리 가족은 특별했다고 생각했다. 무뚝뚝한 아버지, 희생적인 어머니 그리고 말 못할 상처를 지닌 자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지만 평범한 만큼 서로를 놓치기도 쉬웠다는 것을. 각자의 삶을 살아내기 바빴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기에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이었다. 그래도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사랑했다. 서툴렀지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서로를 붙잡고 버텨냈다. 그 시절의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있었던 것이다. 정리를 마친 세훈은 고향집에 남은 몇 가지 실물을 처리하기 위해 먼저 떠나야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미숙은 그런 세훈의 눈빛을 보며 아들을 소유하려던 과거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응원하는 진정한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미숙과 미영 두 자매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고속버스 안. 미영은 옆좌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던 미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떠나기 전 미영은 미숙에게 작은 보라색 봉투를 건넸다. 언니,
엄마 일기장 뒷면에 이게 있었어. 거기엔 어머니의 또 다른 짧은 메모와 함께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앳된 어머니의 모습과 그 옆에 수줍게 웃고 있는 미숙의 어린 시절이 담긴 사진이었다. 메모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숙아, 행복해라. 그 단출한 문장이 미숙의 눈물을 다시금 터뜨렸다.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의 행복만을 바랐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의미는 어쩌면 미숙에게 늘 착한 맞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의미했던 것이리라. 어머니는 그 작은 메모를 통해 비로소 딸에게 진정한 안부를 전한 것이었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햇살은 마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때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세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세훈은 엄마, 다음 주엔 제가 갈게요. 같이 식사해요. 엄마표 된장국 레시피도 좀 알려주시고요. 사랑해요. 미숙은 조용히 핸드폰을 닫았다. 그 메시지 안에는 진정한 안부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잘 지내냐는 안부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삶을 살아나가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와 희망이 어린 미소가 번졌다. 고속버스는 서울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나는 평생 답이 있는 삶을 찾아 헤맸다. 착한 딸, 좋은 언니, 모범적인 교사, 완벽한 엄마. 하지만 답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안부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그것은 내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언니이고, 누구의 엄마이기 이전에 그저 나 자신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제 나는 나에게 온전한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안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진정한 안부를 돌아보게 하고 서로에게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전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바라며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이 따뜻한 여운이 당신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에도 이렇게 따뜻한 안부를 나눌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면 종달새 책방에도 살짝쿵 알려주실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